Yeah, well, you said it. We're really focused on the long term here at ARK Invest, which really you should be for a disruptive name like Tesla. So, they did mention, yes, production growth for this coming year will be slower. They are focused on this next generation vehicle platform. We have FSD 12, their latest version of the autonomous technology software in the car, rolling out to customers. That again shows confidence in their capability. We also heard that Optimus might begin shipping next year. It's going to be one of the greatest AI opportunities of our time. Yes, well, I'd say, overall, I think Elon is a lot more cautious than he has been in the past with his forecasts. I mean, he said it on the call that he has been really optimistic with timelines. And honestly, who can blame him? Because I think humans in general are pretty bad at predicting AI progress. On autonomy, right? You think about it in the 5-year term. So could they be late a few quarters? Absolutely. And again, humans are bad at predicting AI, right? We actually already see from Tesla that robotaxis are possible because you can watch the consumer videos online that show people that have virtually no interventions on Yeah. full point-to-point rides. So it's just a matter of when. And do I think that'll happen in the next 5 years? Yeah. 안녕하세요. 테슬라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8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하죠. 현재 18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테슬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가와 언론에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웨드부시, 시티, 바클레이즈, 웰스파고 많은 분들이 아실만한 대부분의 월가의 기관들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목표 주가를 하향시킨 것일까요? 결국 일론 머스크가 주주들의 궁금증을 제대로 해소시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논란 속에서도 테슬라를 저점 매수 기회로 보면서 오히려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만큼 테슬라의 팬층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뜻인데요. 대표적으로 알크의 캐시 우드는 ARKK에서 1월 25일 14만 8천 주를 매수합니다. 또한 ARKW에서는 테슬라 2만 9천 주를 사고 있는데요. 결국 테슬라에 대한 미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투자자분들이 조금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테슬라 블리시로 유명한 댄 아이브스도 이번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이 안 됐다라고 하고 있죠. 또 다른 테슬라 블리시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 역시나 앞으로 전망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이던스가 제공이 안 되었죠. 하지만 게리 블랙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이던스 제공이 되지 않으면 나쁜 신호지만 아마도 일론 머스크는 월가 가이던스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했다라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비판을 하더라도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테슬라를 좋게 보시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테슬라 투자자분들과 댄 아이브스의 마음이 똑같지 않을까요?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오고 AI 성장 스토리를 본다라면 지금은 테슬라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는 것이겠죠. 하지만 테슬라가 성장성 둔화를 언급했기 때문에 기관들의 목표 주가 하향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테슬라의 급락 이유는 어닝콜 때 일론 머스크의 발언과 무언가 속 시원한 전망에 대한 예상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가 하락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테슬라의 펀더멘탈은 굉장히 강력하죠. 슈퍼차저는 꾸준하게 배치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R&D, AI 쪽으로 수많은 투자금이 몰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바라보는 제조업의 미래는 결국 전기차에서 로봇으로 넘어간다라는 뜻이겠죠. 또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모든 차량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커넥티드한 세상을 여는 것이 아닐까요? 이 모든 것들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고 다만 일론 머스크가 조금 고민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자신감에 가득 찼던 어닝콜이었다라면 이번에는 평소랑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테슬라 모델 Y는 토요타를 넘어선 단일 모델 최고의 판매 차량으로 되고 있고요. 여전히 글로벌적으로 전기차 넘버원은 테슬라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안에서는 사이버 트럭의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뭔가 고대 배경의 미래 전기차의 모습이 딱 이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4680 배터리 생산에 있어서 병목 현상이 더 이상 없다라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이버 트럭의 대량 생산의 의미는 4680 배터리 대량 생산을 말하는 것이고, 사이버 트럭이 잘 돼야지 다음 세대 차량까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올 차량들의 4680 배터리가 장착이 될 것이기 때문이겠죠. 한편 일론 머스크는 최고의 경쟁 기업을 중국 전기차 기업으로 뽑고 있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로서는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전기차 인프라를 비롯해서 인센티브 모든 것들이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고 있죠. 정말로 엄청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가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기차 기업이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중국에서 유의미한 숫자의 판매 대수를 보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중국에서 실패한 기업은 전기차 미래가 어둡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테슬라는 다른 내연기관차와는 다르게 유일하게 중국 기업들 사이에서 순위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사업적인 방향성은 올바르게 가고 있고,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의 현재 고민은 무엇일까요? 전기차에서 AI로 넘어가는 그 고난의 시간일까요? 어쨌든 테슬라가 큰 주가 상승이 나오려면 FSD에서 무언가 나와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듣고 싶은 것은 레드우드를 통해서 로보택시가 빠른 시일 내로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원하셨는데, 최근에는 조금씩 신중해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네요. 그렇다면 테슬라의 마진 상승은 금리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일까요? 그렇다면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자동차 론의 이자가 떨어지고 테슬라의 판매 대수가 올라갈 가능성은 역시나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테슬라가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비안을 비롯한 루시드 모든 전기차 기업들은 현재 주춤한 상태입니다. 루시드는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고 있죠. 캐나다에서 인벤토리 이벤트, 즉 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캐나다 달러로 93,500달러에 루시드 에어를 팔고 있는데요. 캐나다 달러 93,500달러면 미국 달러로 69,400달러. 현재 루시드 에어가 안 팔리고 재고가 쌓여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69,000달러에 판다라는 것은 정말로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것이겠죠. 그래서 최근에 루시드의 경영진이 돌파구로 찾은 것이 바로 그래비티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고 다음 성장은 그래비티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라고 하죠. 이번 애리조나 공장 확장 역시나 그래비티 생산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그래비티는 잘 팔릴 것일까요? 그 전에 루시드 에어부터 보겠습니다. 루시드 에어의 판매는 왜 저조한 것일까요? 중국 시장의 데이터를 보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100만 위안 이상의 자동차, 즉 한국 돈으로 1억 5천 이상의 정말로 부자들이 차는 럭셔리 차, 대부분이 내연기관차인데요. 유일하게 전기차가 포르쉐의 타이칸입니다. 중국의 찐 부자들이 고르는 전기차가 타이칸이라는 뜻이겠죠. 결국 벤츠의 S클래스를 타던 분들, 포르쉐의 파나메라를 모시는 분들, 전기차 구매를 무엇을 할까? 포르쉐 타이칸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나와 있는 정확한 데이터인데요. 이러한 점을 본다라면 찐 부자들이 원하는 럭셔리 세단은 루시드 에어보다는 테슬라의 로드스터, 포르쉐 타이칸 같은 스포츠 세단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샤넬 가방보다 노스페이스 가방이 훨씬 더 튼튼하죠. 그렇지만 샤넬 가방이 훨씬 더 비쌉니다. 부자들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디자인과 브랜드 이름, 가성비가 아닌데요. 그런 면에서 루시드 에어가 스포츠카 세단이었다라면 이러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마칸 전기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긴 모델 같은 경우에는 381마일을 간다라고 하죠. 그래비티가 440마일인데 사실상 럭셔리 세그먼트에서는 380마일이나 440마일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가격입니다. 그래비티가 되었던 마칸 전기차가 되었던 8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델 Y를 안 사고 돈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SUV가 필요한데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제로백도 아니고 최고 속도도 아닙니다. 현재 루시드의 CEO 피터 롤린스는 그래비티를 성공시키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루시드의 가치는 샤넬이 아니라 노스페이스입니다. 즉 가성비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저가형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비티가 반드시 성장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현재 럭셔리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독일과 중국 시장입니다. 계속해서 롱텀으로 봐달라고 말하는 루시드, 과연 루시드의 전략이 통할까요? 돌파구를 반드시 찾아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리비안 역시나 목표 주가 하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드햄에서도 목표 주가를 하향시키고 있고, 결국 리비안은 테슬라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 흐름이 되었던 대장주가 먼저 올라가야지 리비안 역시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왜냐하면 전기차 스타트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차 전환율인데, 그 전환율을 미국 시장에서 가장 높이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현재 바클레이에서는 25달러, 니드햄에서는 22달러로 목표 주가를 하향시켰지만 지금 15달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는 상방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워낙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리비안이 올해 연말에 흑자 도달하는 것이 잘 안 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주가 역시나 주춤한 부분이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리비안의 경영진은 올해 연말에 어떻게든 흑자만 도달한다라면 큰 반등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2년만 있으면 R2 플랫폼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일리노이스 플러스 조지아 공장에서, 즉 2개의 팩토리에서 큰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지금 힘든 전기차 시장, 리비안은 충분히 버텨낼 수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신차 등록 대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죠. 현재로서는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모델 X와 내연기관차에서는 레인지 로버와 같은 브랜드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비안에 숨겨진 비밀 병기 딜리버리 팬이 있기 때문에 아론 플랫폼으로서 고군분투하면서 리비안 주주분들은 새로운 계약이 터질 때까지, 상용차 부분에서 물량이 폭발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What do you think is going to happen? Like, my company is worth between 35 and 40 billion dollars. I'm pretty optimistic we're going to continue to grow and get bigger. Okay, at 60 billion dollars, you are on that list. Okay, it's very likely we'll be on that list.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는 팔란티어 시가총액 60빌리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략 지금 주가에서 1.8배, 2배 가량 올라간다라는 뜻이겠죠. 현재 16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 팔란티어, 정확하게 60빌리언으로 계산하면 27달러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대략 우리는 30달러 정도까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팔란티어 CEO 알렉스는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고 회사를 키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팔란티어 주주분들은 이번 연도에 30달러 이상을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AI의 시작점은 엔비디아가 일으킬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기업이 팔란티어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AI 종목들 투자할 만한 매력적인 기업들은 역시나 팔란티어와 엔비디아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생성형 AI 시장은 엄청나게 성장을 할 것이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로봇을 말하는 것인데,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부분, 여기에 팔란티어 플랫폼이 정말로 큰 성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성장을 만들어내는 지표는 역시나 파트너십 성장이 될 것인데요. AIP 부트캠프에 대한 효과는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트너십은 발표가 되었죠. 카라소프트라는 기업과 팔란티어는 파트너십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이 모이다 보면 더욱더 커져 나갈 것이고, 이러한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매출이 더욱더 파이를 키워 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팔란티어의 공동 창업자 조, AI 에이전트가 크립토 가상화폐의 중요한 구매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가상화폐 시장이 더욱더 커지려면 비트코인이 되었던 이더리움이 되었던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겠죠. 최근에 현물 ETF를 포함해서 가상화폐 시장은 점차 양지로 나오려고 하고 있고, 양지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플랫폼 중에 하나가 팔란티어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현재 두각을 드러내는 것이 결국 국방부랑 헬스케어인데, 향후에는 생성형 AI와 가상화폐까지 팔란티어의 플랫폼은 더욱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